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는 아마도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인생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소망하는 인복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인복을 지키고 더 나아가 꽃 피우기 위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생활을 숨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솔함의 미덕이라 여겨지는 시대에 왜 우리는 자신을 조금 감출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욱 이 지혜의 가치를 절감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솔직함이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솔직함이 오히려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숨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는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은 마치 공개된 일기장처럼 손쉽게 노출되기 쉽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생활을 숨겨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며 나아가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오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오해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말 한마디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의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인생의 여정을 어느 정도 걸어온 후에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자신의 내면과 사생활 역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는 타인의 사생활 역시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져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서 더욱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됩니다. 마치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사생활을 숨겨야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내놓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지키라는 깊은 경계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자기 보호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내밀한 사생활 역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피상적인 관계나 신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보호의 태도는 소극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경계를 존중받음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문이나 오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감춤으로써 타인이 당신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다면적인 매력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며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보호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타인으로부터도 정당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인복을 불러오는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사생활 보호의 지혜는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보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비감을 지니는 것이 오히려 타인의 존중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복은 수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생활을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깊은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성숙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이는 곧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당신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껍질 속에 감춰져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듯 적당한 신비감은 관계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상대방이 당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을 보호하라는 조언이 폐쇄적인 인간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섬세한 조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이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개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닫혀 있지 않은 유연한 태도가 인복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할 때 모든 디테일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통해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여백은 관계에 더욱 풍부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을 채워나가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통의 방식을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숨김의 미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한 배려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숨겨야 할 것은 비단 사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오랜 시간 쌓아온 지식, 그리고 사적인 감정까지도 때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인복을 지키고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 상처를 계속해서 들춰내고 타인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서 상처를 보듬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타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흉터를 자꾸 만져서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이야기를 반복하면 마음의 상처는 다시 피가 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남의 위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조용히 품고 숙성시켜 삶의 깊이와 통찰력으로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지혜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고요한 존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모두 겪어내고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숨김의 품격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선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은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도 값진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지혜 역시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일 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는 것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연륜이 쌓일수록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지혜는 드러낼수록 가벼워지고 감출수록 깊이를 더합니다. 나는 다 해봐서 아는데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단 한마디로 길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또한 타인의 배움의 기회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지혜로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지혜를 드러내면 어리석음이 따르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지혜가 머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을 감추는 것은 결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배우려는 자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타인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합니다. 그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때로는 모르는 채 하는 미덕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결과적으로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집중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말보다 태도로 가르치고 지식보다 품으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숨김의 미덕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소통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이 가진 지혜를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살짝 빛을 내는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로 인식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감정은 솔직함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나 서운함, 억울함 같은 감정은 드러내는 순간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감정을 숨긴다는 것은 그것을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의 절제는 단지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는 곧 더 많은 인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감정은 칼과 같아서 드러내면 다치고 숨기면 쓰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심의 증거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서운하면 서운함을 드러내야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면서 우리는 감정을 모두 내보였을 때 그 진심이 이해받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받거나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실망감에서 비롯된 감정의 표현은 상대방의 귀보다는 자신의 가슴을 더 깊이 찌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물이 너무 쉽게 식지 않듯 한번 밖으로 표출된 감정의 말은 관계 속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말이 다시 자신을 옭아매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분노를 삼키는 이가 아니라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능숙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불행해지지 않으며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빛내고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푼 선행조차도 감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덕은 자랑하는 순간 그 빛을 잃고 단순한 거래가 됩니다. 진정한 덕은 남이 모르게 베풀고 그 선행이 세상에 조용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는지 일일이 말하고 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선행의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남이 모르게 베푼 선행은 하늘로 가고 그 복은 돌고 돌아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곧 인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선행 자체의 기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순수하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숨김의 미덕은 나이가 들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격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덕은 감춰야 덕이 된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장사가 된다고 일갈하신 것처럼 선행을 드러내는 것은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퇴색시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베푼 덕을 알아채지 못할 리 없으며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태도에서 더욱 큰 감동과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남이 모르게 흘러가는 덕은 마치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적시며 그 물줄기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도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선행의 순수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진정으로 덕을 아는 이는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며 오직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러한 무욕의 자세야말로 덕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감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은 기억보다는 평판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나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선행들을 얼마나 조용하고 겸손하게 품었느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우라와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는 자식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향기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숨김은 감춤이 아니라 덕의 완성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사생활을 숨기라는 말은 결코 폐쇄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인간관계의 품격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더 큰 인복을 누리기 위한 현명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의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추고 절제하는 것에서 오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고 쌓아온 지식을 겸손하게 감추며 사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베푼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 모든 숨김의 미덕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안정감을 주어 더 많은 인복이 당신에게 찾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조용히, 단단히, 그리고 품격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숨김의 미덕을 통해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정원을 가꾸듯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얻은 평화를 주변과 나눌 줄 압니다. 숨긴다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답게 남기 위함이며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고요한 만족감을 선사하며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기를 바라며 숨김의 지혜가 당신의 인복을 더욱 단단히 지켜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어른이자 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